일단 내 몸에는 장기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생존과 관련된 장기들, 뭐 예를 들어 심장, 뭐 폐, 뭐 장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뭐 이런 건 전부 다 실제 장기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만 기능이 떨어져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살죠. 사실 신부전이 특별할 수 있는 이유는 손상을 받을 만한 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신부전이 되게 많은 거로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는 신장도 전체 내 몸에 있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 중에 하나일 뿐인데 기능이 떨어지는 걸 그냥 신부전이라고 보면 되고, 신부전이 올 수 있는 원인은 너무 많죠. 신부전이라고 하는 거 그냥 신장 기능이 떨어진 거고 신장에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상태라고 일단은 보면 되는데, 신장의 기능이 결국에는 뭘까요? 내 몸에 있는 노폐물을 오줌으로 보내는 거. 그러면 콩팥의 기능, 신장의 기능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그 기능이 떨어졌다는 얘기고, 그러면 콩팥에서 걸러주는 노폐물 정화 작용이 안 된다는 거. 뭐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콩팥의 역할은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그냥 아주 쉽게 생각했을 때 콩팥이 없다, 오줌을 못 만든다, 그럼 오줌을 못 산다. 그러면 그 노폐물이 어디에 있을까? 그게 혈액 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노폐물의 정도를 평가를 하는 걸 우리가 신장 수치라고 그러죠. 신장 수치가 높다라고 얘기하는 건 오줌으로 배설돼야 되는 노폐물이 혈액 중에 이만큼 돌아다니고 있다. 그럼 혈관이 갈 수 있는 부분에 노폐물이 쌓여요. 그러면 그쪽 부분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까요? 그것 또한 아니죠. 그래서 신장 수치가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혈액 중에 돌아다니는 오줌 성분, 노폐물, 배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일으킨다. 그래서 처음으로 오는 게 소화기 증상. 왜냐면 위, 장 이런 쪽은 점막이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혈관 발달도 좀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손상받기도 되게 쉽겠죠. 그러면 신장 수치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집에서의 증상은 일단 토한다, 설사한다, 밥 안 먹는다. 토한다, 설사한다, 밥 안 먹는다는 너무 일반적인 증상이라 가지고 사실상 이게 그것만 가지고는 평가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 신부전일 때 특별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나요?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아주 심한 요독증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구취가 상당히 심해서 입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기도 하고 한데, 그 정도 갈 때까지 갔으면 진짜 많이 높은 거거든요. 그 전에 이미 밥을 안 먹기 시작했어요. 뭐 어떤 애들은 구강괴사, 혀가 썩는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컨트롤이 안 됐을 경우에는 뇌 쪽까지 영향을 주면서 그쪽에서 뭐 발작을 일으킨다든지 유레믹 시저가 생기기도 합니다. 결국에 신부전은 내 몸에 있는 장기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만 그 기능 자체가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이 주된 포인트다 보니까 그게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노폐물이 내 몸에 어디든지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신부전은 위험하다. 그럼 신부전이 올 수 있을 만한 원인은 되게 많죠. 그거를 우리가 위치상으로 얘기했을 때 신장 수치 상승이 올 수 있는 원인을 세 가지로 나눠요. 신전성, 그러니까 콩팥 이전의 상황들. 구토를 막 하다 보니까 탈수가 너무 심해져서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되면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도 많이 줄어들겠죠. 신장을 정수기 필터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저분한 물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노폐물을 걸러서 내 몸으로 다시 깨끗한 피를 넣어준단 말이죠. 노폐물을 걸러서 내보내고, 그걸 정수기 필터라고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전에 물 자체가 있어야 노폐물을 걸러줄 텐데 물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신적인 탈수를 유발할 수 있을 만한 모든 질환들, 뭐 췌장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진짜로 물을 못 먹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 탈수를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질환들은 다 신전성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다음이 이제 신후성, 신장 뒤쪽으로 신장과 방광을 잇는 요관. 신장에서 오줌을 만들어 가지고 오줌을 내려줘서 방광에다가 오줌을 모으고, 방광에 오줌이 모이면 요도를 통해서 오줌을 싸죠. 그런데 신장과 방광을 잇는 그 요관 쪽이 막혔다, 뭐 요관 결석이 있었다 라고 한다면 오줌 콩팥을 만들게 만드는데 내려가질 못하면 꽉 막고 있으니까 콩팥이 풍선처럼 부풀 수 있겠죠. 그걸 수신증이라고 하고, 그랬을 때 신장 수치 상승이 생길 수 있고, 좀 더 밑으로 내려와서 방광 쪽에서 나가지를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전에 한번 얘기했었던 그 특발성 방광염 같은 경우에 요도 폐색이 생기면서 오줌을 못 산다.
혹은 뭐 강아지들한테 흔한 뭐 요도 결석 이런 것들 때문에, 아니면 뭐 방광 종양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오줌을 못 싸는 상태에서 콩팥에 압이 걸린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또 신장구체 상승이 생길 수 있겠죠. 마지막은 이제 신성. 콩팥 자체가 완전히 그냥 가버리는 경우. 독성물질 노출 같은 거죠. 뭐 고양이들은 뭐 백합류라든지 뭐 강아지들은 뭐 포도 중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을 때 이제 콩팥 자체가 문제가 되면서 생기는, 그 위치상으로는 세 가지인데, 결국에는 신부전이 오는 거는 신전성이 됐든 신후성이 됐든 콩팥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압이 걸리거나 아니면 재료가 모자라거나 그런 뭐 모든 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조건 신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콩팥에 영구적인 데미지를 줘버리는 거죠. 가역적인 데미지가 아니라. 그렇게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콩팥의 기능이 쭉쭉쭉쭉 떨어지면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되는 거고, 결국엔 콩팥이 뭐 특별한 건 아닌데 그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흔하게 올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토에서 와요. 근데 토에서 오는데 꼭 그 신장구체 검사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구토하는 원인들은 너무나 많고, 구토로 인해서 2차적인 탈수가 유발이 돼서 신장구체 상승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2차적인 탈수 때문에 신장구체 상승이 생긴다라고 하면 수액을 줘서 탈수를 교정시키면 해결이 될 일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검사를 안 하면 이제 모르니까, 그 보호자님들께서 아 왜 토하는데 뭐 신장구체 왜 검사를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아닌 분들도 많지만 그럴 수 있는데, 일단은 뭐 구토를 뭐 잦게 했다든지 하게 되면 밥도 안 먹고 뭐 이러면 당연히 탈수되니까 콩팥 쪽의 영향이나 영구적인 손상을 유발하지 않아야 되니 그 처치랑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